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이쁜 여자들이 나오는 유튜브 보시려면 딴 데 가셔야 되고요. 저는 뭐 이쁘지도 않고 화장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기도했을 때 주님을 의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은 믿음적인 영적인 문제랑 또 북한에서 살다 온 삶의 문제, 탈북자들이 있는 살아가는 이제 모든 미국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뉴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좀 전에 보셨던 화면 기억하시죠? 그 어려운 목숨을 걸고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조진혜 선교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진혜 선교사님 선교사님이세요? 네, 2006년도에 선교사 안수 받았습니다. 오, 그러셨구나. 공부는 그럼 어디서 하신 거예요? 중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16살에 안수 받고 이제 장로교 쪽에서 신학을 했는데요. 북한에 이제 북송되고 하다 보니까 졸업증이 이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은 LA에 베이스를 둔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시 했어요. 그 조진혜 선교사님의 양력을 제가 아주 짧게 압축해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북한을 탈출한 건 몇 년도? 1998년 7월 19일 날 탈북을 했습니다. 98년. 굉장히 오래전 얘기네요. 22년 전 얘기네요. 22년. 근데 바로 탈출을 못하고 다시 끌려갔다고 그랬죠? 한 4번을 강제 북송됐다가 2006년도 11월에 마지막 탈북을 해서 이제 2008년도에 미국에 오게 됐죠. 4번을 강제 북송을 당했으면은 보통 사형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다들 아니 북한이 그렇게 무섭다면서 어떻게 네. 4번씩이나 탈수할 수 있냐고 또 그러시는데 네. 이제 그 당시는 북한이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잡혀나가는 곳이 다 다르고 또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어휴, 그래도 다행이네요. 2008년에 미국으로. 네.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왔나요? 그쵸. 저희 같은 경우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UNHCR 오피스에서 보호를 1년 동안 받다가 2008년 3월에 미국으로 이제 직방 왔죠. 네. 럭키하게 왔죠. 그럼 난민 자격으로 지금 미국에 온 건가요? 예, 처음에 올 때 I-94인가요? 그런 네, 이제 입국 카드 네, 하나에 네. 주고 네. 그리고 1년만 딱 되면 집으로 그린 카드가 이제 날라와요. 오, 그거는 네. 좋네요. 네, 그거는 근데 워킹 퍼밋이라던가 소셜 스크리티 카드 이런 거는 미국 도착해서 아마 한 달 내로 왔던 것 같아요. 1년 영주권 1년도 안 걸리지. 와, 좋겠다라고 생각이 쉽지만 여러분 목숨 걸고 4번이나 주국거비를 넘겨가지고 지금. 네, 어떤 한국 분들은 이제 젤러스하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신분이 없이 이미 살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는 그래도 감사하게 바로바로 다 받으니까 네. 네, 감사하긴 하지만 신분이 없는 고생을 이미 다 했죠. 네. 불체제화 신분으로 중국에서 사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일 것 같은데. 그쵸. 어릴 땐 친구들하고 이제 못된 애들이 있어 때려주고 싶어도 못 때려주고 가방 들어줘야 되고 비유마 찾아야 되고 네.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심리적인 고통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에 온 것도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쵸. 네. 예, 12년. 제가 듣기로는 뭐 다른 이제 후배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뒤에 탈북하신 분들 도와주는 일도 많이 하셨다고. 네,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저는 이제 13살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이제 윤여한 목사님 지금 시애틀에 계신 할아버지가 탈북자 애들을 이제 정착시키고 중국에서 이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일을 하셨는데 네. 그분을 이제 통해서 들어온 탈북자만 해도 한 300명 거의 되기 때문에 네. 예,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온 후배들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네. 예, 그리고 미국에 제가 왔을 때 아마 83명째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지금 와서 300명 정도 되니까요. 지금 미국에 300명이나 돼요? 예, 난민 출신으로 오신 분만 한 300명 정도 되시고 한국이나 유학생, 뭐 비자 다른 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네. 이 얘기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신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 유튜브를 하세요? 네. 네. 우리 동네 유튜버예요. 뭐 탈북하신 분들이 유튜버 하시는 분들 여러 명 계신데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동네에서 하시는 분은 조진혜 선교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아틀란타에만 산다고 하면은 좀 이제 극한되고요. 네네. 이제 유튜브를 대부분 많이 아틀란타에서 많이 찍는데 사실 이제 메릴랜드에서도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1년에 반은 거기서 살고 반은 여기서 사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라서 네. 네, 그쪽에 대한 영상도 많이 찍고 조지아에 대한 것도 많이 찍고 있어요. 제가 살짝 들어가서 봤는데 영상이 많지는 않은데 네. 뭐 좀 눈물을 짜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또 전도사로서 이제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이런 영상보다는 북한에서 고생했던 영상이라든지 또 이제 기도해서 제가 응답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도의 목적으로 이제 찍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아직 찍지는 않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없어요. 아, 그래서 어떤 때는 많이 찍어는 놨는데 역시 편집을 못해가지고 못 올리는 경우가 아, 네. 많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부분 크리스찬 분들이 이제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네. 지하교회나 이제 그 북한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보게 되실 것 같고요. 그냥 북한 사람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살까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이제 위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유튜브 볼 수 있나요? 북한에서는 못 보죠. 중국이나 뭐 여기 살아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네. 그런 거 관심 가지는 분한테요. 네. 아, 중국에서는 볼 수 있는 거군요. 중국에서까지는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USB에다가 영상 담아가지고 이렇게 몰래 가져가서 보여주고. 네, 이제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많이 편집을 해서 네. 중간 중간에다가 뭐 이제 그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 이제 편집해서 이렇게 많이 보내는 걸 하는데 네. 아직까지 제 영상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요? 좀 글쎄요, 그분들한테까지 가다 보면 혹시 너무 제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타격이 될까봐. 아, 조선 교사님이 위험해진다? 네, 그럴 수도 있어서. 네. 그렇게. 지금도 가끔 그 위협을 느끼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모르긴 하겠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간 라이센스를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라이센스요? 총 그거 웨폰 캐리 할 수 있는 정말요? 라이센스를. 예. 선교사님이? 네, 저희 집에 이제 도적이 들 뻔했는데 아, 이제 예,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았거든요. 오. 누가 문 밖에 왔다가 갔다고. 근데 네. 차가 이렇게 달아나는 것까지는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너무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도적이 들어오려고 한 건지 네. 아니면 뭐 저를 타겟을 놓고 이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야, 선교사님 집에 가봤자 털 게 뭐가 있다고 거기는. 이제 선교사라기보다 제 생각엔 아마도 제가 이제 북한 사람이고 또 북한 쪽하고 이제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탈북자들 구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이 인볼브를 하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쪽으로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 여기서도 제가 어디서 사는지를 방송에서 이렇게 주소를 딱 얘기하기는 좀 그랬었어요. 갑자기 무슨 군가 같은 게 나. 난 북한 그러니까 북한 군가 같은 게.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른 건데요. 네. 북한 무슨 행진곡 이런 거 아닙니다. 죄송하고요. 그런데 조진애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탈북자예요. 네. 네, 그렇죠. 저희 기자들은 사실 이 동네 기자들은 거의 다 얼굴을 알아볼 네. 정도. 유엔에서도 증언한 적이 있고 한국 국회에서도 증언하신 적이. 한국 국회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통일부라든지 통일부. 국정원이라든지 군부대 뭐 이런 여기를 말하면 해군 부대 같은데 이런데 그다음에 대학교 학교 뭐 이런 데는 많이 이제 참가를 했었고요. 네. 그 미국에서는 국회 한 4번 쳤던 것 같고. 아, 미국 국회. 네. 그다음 유엔은 한 2번 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유엔에 섰을 때가 제가 제일 많이 타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북한이 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뿌리고 네. 뭐 무슨 뭐 조선족이라고 고성방가 하셨다고. 네. 네. 유엔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셨어요, 그날? 그날 북한 대표부 사람들이 2명이 왔어요. 네. 그래서 탈북자 패널 3명이었는데 한 분이 끝나고 제 턴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하려고 딱 하는데 북한 그 2분이 제 그거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마이크 켜고 관중에 앉아서 뭐 위대한 수련 김일성 동지께서는 어쩌저쩌 하면서 막 나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크 맞고 이제 그거 진행하시는 분한테 네. 내 턴이 아니냐고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무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지를 준데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욕을 했죠. 아니 무슨 깡패도 아니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하냐고. 네. 그랬더니 옆에서
아 그러면 기회를 줄 테니까 이 패너가 얘기 끝난 다음에 하라고. 근데 음.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어나 소리를 쳤죠. 네. 막 욕을 했더니 그때 우리 탈북자분들이 인권 대표하신 대표님들이 엄청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를 모르니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있다가 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일어나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비가 들어와서 북한 대표부 두 사람을 이제 끌어내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진 해랑이 누구인지를 북한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민아이 누구야?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와, 그래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네, 근데 뭐 하나님 뭐 천국 갈 날 뭐 되면은 가겠지 싶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겁은 안 내고 당당하게 사는데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지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뭐좀 정기적으로 영상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기자님 방송을 이제 매일마다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아, 네. 네, 페이스북으로도 이제 보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나요. 아, 네. 기자님 시작하신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진짜 그쵸. 많이 이게 되고 하고 있고 네. 조회수 엄청 나고 또 아는 분마다 만나면 다 이 얘기 하고 있고 하니까 네. 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이제 욕심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인 게 조선 교사님이 직접 본인이 체험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건 뭐 다른 데서는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네. 최대한 이제 제가 북한 사람이지만 북한은 다 알 수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돌아다니는 이게 자유롭지 않고 표를 떼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겪은 내용 안에서만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아, 네. 혹시 지금도 북한이랑 연락이 되시나요? 네, 아직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게? 아 사실 이제 북한에 전화한다고 해서 뭐 북한 안에 있는 번호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할 때는 제가 중국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중국 전화기가 북한 땅에 가 있는 거죠. 왜냐면 국경 신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은 중국 이제 접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받고 북한 내부도 저는 통신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 전화기로 뭐 평양이면 평양, 뭐 해산이면 해산에 전화를 해서 네 뭐 누가 너를 찾는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 대신 그 내용을 이제 암호로 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남자 한 명 데리고 와야 되는데 뭐 얼마야 이러면 야 남자 신발 운동화 하나 보내야 되는데 뭐 3,000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래서 간단한 거는 그렇게 이제 전달받고 딱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식구가 북한에 돈을 보내주고 싶다 네. 이러면 이제 그분이 진짜 힘드신 분이고 북한에 있는 분이 이멀전시다 하면 저희 선교단체에서나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네. 보내주는데 대신 중국에서 이거를 하는 거를 비즈니스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북한에서 증명을 떼가지고 북한 내부에 가서 비즈니스 하시는 중국인 비즈니스맨들이 자기 은행에 돈이 도착하면 30% 수수료를 떼고 70%만 계산을 해서 북한에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야, 혹시 풍산계란 영화 보셨나요? 네, 봤죠. 그건 처음에 나왔을 때 봤죠. 네, 그 풍산계란 영화가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풍산계는 그게 좀 저희랑은 다른 이제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쵸, 저희는 이제 두만강을 건너가는 이쪽은 384를 그냥 바로 먹는 네, 거니까. 그래서 384는 좀 더 퀄리티가 좀 센 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1m 담장도 못 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랑은 좀 먼 내용 같은데 네. 신기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지만 영화가 너무 긴장감 있고 그렇죠. 네, 또 북한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 뒷배경도 너무 이제 생동하고 해서 네, 그런 거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요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인 6명 지금 잡혀 있는 거 좀 석방해달라 이런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잡혀 들어가신 분들 그 안에서 생활이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은 북한 죄수들이 들어가 있는 거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좋게 계신다고 봐야 돼요. 아, 일반 북한 죄수들보다는 예. 좀 잘 지내는 편이다. 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 뭐 죄수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건 못 봤지만 네. 중국인 사람이 북한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잡혀 있는 죄수는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죄수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비즈니스맨인 거죠. 아, 네. 근데 그분들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허약이 와가지고 지금은 제가 몸이 이렇게 좋아도 그때는 38kg밖에 안 됐었거든요. 38kg요? 네, 그래서 제가 1m60이 넘는데 38kg면 진짜 뼈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제 별명이 이제 허약 아니면 결핵이었거든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중국
분이 옆방에 있었고 제가 이제 이 방에 있었는데 제가 어려서 중국에 오다 보니까 중국어도 제가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한족 분이라서 중국말을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감독하는 그 군인이 이제 보이지도는 와가지고 야 저 새끼 뭐라 그러니 그러면 네. 이제 중국말 알아들으니까 번역해드리고 그랬더니 네. 이제 저를 이쁘게 봤나 봐요. 아. 그래서 이분이 안 드시는 밥을 안 드시거나 남기면 갖다가 저를 주시거든요. 그 보면 시래기 된장국에다가 흰쌀밥을 말아서 네. 이제 장국에다가 밥을 주시는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쌀밥이 나온다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옥수수 이제 국수죽 아니 국수죽보다는 가루죽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거 멀건 죽물을 주거나 아니면 옥수수 겨에다가 쌀을 반반 섞은 듯한 그런 묵지 같은 걸로 이제 주거든요 저희한테. 네. 시래기 국에다가 그러니까 네. 소금물에다가 시래기 한 2개 둥둥 뜨는 이런 거를 먹이는데 네. 그분은 그래도 된장을 드시고 있고 기름기 좀 있는 거 드시고 밥을 드시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좀 더 잘 있는 것 같고 또 한국 분들이나 뭐 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혹시 몰라서 정책상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럴 수 그런 게 있겠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 너무나 한심한 이런 게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진간히 관리를 해주고 있고 몸 상태가 우리처럼 뭐 뼈가 돼가지고 뭐 진짜 엉덩이가 이렇게 그 욕창이 올 정도로 우리는 앉아있고 고문을 받지만 한국 분들한테는 그런 게 안 오고 그 정도까지는 예, 아니다. 몸 건강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끔 먹이니까 그래도 고문은 받는다고 들었더라고요. 고문을 받는데 저희처럼 때리진 않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팔 다 부러지고 뭐 아. 이빨 다 나가고 아이고. 뭐 허리 다 뼈 뭐 끊어나고 이렇게 맞는데 한국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맞으신 분을 저 못 봤어요. 그렇구나. 또 원비어 같은 경우는 죽었잖아요. 내 생각에는 동물 약 같은 거를 쓴 것 같아요. 반응을 알아낼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에 안 되니까 이제 뭐 보낸 것 같은데 그때도 참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네. 그렇군요. 참 6분 북한에 계신 6분 빨리 좀 우리 송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저는 그래도 한국이 처음으로 우리 국민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시국이라서 저는 누가 스타트를 뗐는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하다. 한국도 드디어 이런 거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미국 사람들은 갔다가 캐나다 사람들도 갔다가 많이 오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네.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좀 너무 약하니까 네, 좀 아쉽죠. 아까 참 그 통역해주는 얘기해서 그러는데요. 북한 사투리를 거의 안 쓰세요? 저 하라고 하면 하죠. 근데 오래 와 있었으니까 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티가 나서 너무 북한 사람 같으면 네. 혹시 깔볼까봐, 혹시 차별당할까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를 포장을 많이 하죠. 사실 미국에서 북한 사투리 있으면 다 연변적으로 제가 조선족으로 알잖아요. 그쵸, 조선적으로 알 것 같고 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죠. 다시 그래서 보죠. 네, 최대한 이제 아는 분들끼리는 쉽게 제가 북한 사람인데 얘기를 하는데 시장, 뭐 마트 이런 데 갔을 때는 이제 티를 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조지아에도 탈북하신 분들 여러 명이 살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회사 등에 한 30몇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회사예요? 네, 한국 회사에도 있고 뭐 그냥 이렇게 사는 분들이 한 30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30명. 네, 근데 다들 뭐 숨어서 조용히 열심히 정착만 하고 계시니까. 사실 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송벽이라는 화가가 왔을 때인데요. 예. 네, 그때 이제 작품 보러 전시회에 오셨던 분들 중에 탈북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가면을 네. 이렇게 안경을 쓰면 눈썹 이렇게 쫙 생기고 코 이렇게 가려주는 네네. 그런 안경 있잖아요. 그걸 쓰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요? 예, 저분은 왜 저러시냐고 그랬더니 탈북하신 분이라서 신분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변장하고 다니는 거라고. 네, 좀 저는 이제 북한에서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크면서 뭐 당 생활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북한에 대한 공포가 제가 좀 덜해요.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 믿어서 배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까지 북한이 미국이나 뭐 한국까지 손을 뻗어서 뭐 누구를 숙청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겁이 안 났었는데 네. 저희 어머니만 해도 북한에서 교육을 다 받으시고 정치 생활 뭐 다 거기서 보시고 오셔서 그런지 좀 더 주의를 하세요. 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누가 조금만 이렇게 쳐다보거나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나타났지? 또 같은 사람이 세 곳에서 여러 번 보이면 저 사람이 우리를 미행하나? 이런 근심을 이제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공포 속에 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북한 생활 자체에서 몸에 배인 습성이군요. 그렇죠. 북한은 이렇게 세 사람이 앉으면 두 사람이 이제 감시원이라서 서로 감시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시스템에서 살다 보니까 네. 그런 게 또 있고
또 이제 북한은 이제 탈북자 하면은 이제 철전지 원수의 앞잡이라고 우리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나가 있는 탈북자들 숙청하려고 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저나 동생이 이제 조용하게 그냥 다른 탈북자들처럼 일만 하고 정착만 하면 될 텐데 와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위협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 이제 어머니가 근심을 많이 하는 거죠. 요즘은 조진의 선교사님보다 동생분이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영어를 더 잘하니까 자기가 더 유명해져가지고요. 네,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이제 그 잘 나갈 때 잘난 척했던 건 내가 몰랐었는데 네가 잘난 척한 게 보이니까 전에 막 이러면서 조언도 주고 있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요즘에도 계속 탈북하시려는 분들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구출은 제가 안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구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데다가 제가 이제 원래 운영하던 단체가 워싱턴 DC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를 제가 문을 닫고 선교 단체를 지금 세우고 있는 길이라서 모금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때는 진짜 몇만 불씩 모금이 돼서 또 이제 그때는 또 팬데믹도 없었고 하니까 한 사람당 2,500불, 3,000불씩 모금을 계속해서 꾸준히 데려왔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소식을 이제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또 북한의 구멍을 뚫어야만 저 나라가 이제 클랍스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이 영어도 한국어도 잘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그래요. 미국 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망하는 거. 북한이 무너지게 하려면 구멍을 많이 뚫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서 여기 소식을 이제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지하 기독교라고 해야 되나요? 지하 교회가 있어요, 북한에? 교회라고 해서 여기처럼 이렇게 막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건 아니고요. 아들 며느리까지는 지금 모여요. 옛날에는 진짜 부부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부부를 넘어서 자식의 며느리까지도 모일 수 있을 정도로 사회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고 이제 교회에 대한 신임이 그 정도 좀 이제 불어나서 이제 저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냥 후원을 해줘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왜 주냐도 되지. 뭐 필요한데 이러면 이제 그래서 주기도 한 번씩 주고 10개명 한 번씩 주고 힘들 때마다 이제 이렇게 빌면 된다. 기도라는 말을 하면 도청이 되니까요. 빌면 된다. 그래서 북한 말로 이제 지혜롭게 다 말을 바꿔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제가 섬기는 분은 한 5가정 정도 되고요. 한 가정은 솔직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컷했고요. 그래서 4가정만 지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 지금 만드신 선교단체가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혹시 그 선교단체를 저희가 도와주려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정보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드릴 수는 있고요. 근데 아직 저희가 non-profit organization 1차 신청하고 2차 신청을 아직 못 받았어요. 왜냐면 원래 하던 단체 클로즈를 지난번 달에 했나? 그랬어가지고요. 넘기는 이게 좀 있어가지고 아마 한두 달 걸릴 것 같아요. 이제 텍스 리젝터분까지 받으시려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발굴한 우리 동네 유튜버 2번째 시간으로요. 조진혜 선교사님 만나봤습니다. 이 유튜버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유튜버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할 이야기가 있느냐거든요. 그런데 조진혜 선교사님은 그 얘기가 너무 확실한 분이세요.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요 주소 가보시면은 이 조진혜 선교사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본인의 체험담들, 북한을 탈출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미국 살면서 또 생활하면서 겪는 이야기들 아주 솔직담백하게 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가서 보시고 또 이왕 내키시면 또 응원의 메시지도 좀 남겨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